반갑습니다.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주식이 또 올랐네요. 지금 뭐 트럼프가 대선에서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분위기가 부르면서 지금 뭐 미국 주식이 조정을 했었는데 또 이제는 보니까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오늘 상해 종합이나 중국 주식은 좀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바이든이 지금 사퇴를 하고 해리스로 지금 후보 교체가 되면서 그런 여파가 밀어 올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구글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상승세를 보면은 마소가 1.33% 올랐고 구글이 2.21%, 메타가 2.23%,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4.76%, 그리고 테슬라가 5.15% 이렇게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좀 올랐다. 이게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민주당 집권 시기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파 때문에 또 이제 다시 또 바이든에서 이제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고 해리스로 바뀌면서 다시 또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빅테크 주식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누구냐? 파멜라 해리스가 누구냐면 원래 뭐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59세 인도계 흑인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리스를 이제 다시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세운 거는 아마도 이제는 이런 작전이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언론은 이제 59세 그리고 인도계 흑인 여성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죠? 이제 약간 소수 이쪽의 의견표를 다 가져오고 이제 프레임 싸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대권 구도를 어떻게 만드냐 제가 보니까 59세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서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계라서 이제 아시아표도 가져갈 수가 있고 흑인이잖아요. 흑인이니까 또 이제 흑인의 흑인표 그다음에 다수 뭐 유색인종의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소수 인종들의 표를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이런 쪽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멜라 해리슨으로 아마 이제 바이든에서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심슨의 만화 심슨이죠. 여기가 지금 매번 예상을 뭐 잘 적중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예상이 적중된 것 같다. 왜냐 파멜라 해리슨이 입었던 이 조금 약간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복장이랑 지금 심슨에서 이 나온 만화에서 나온 복장이나 여기 지금 목걸이나 아니면은 귀걸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10몇 년 전에 이게 심슨이 나온 건데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예상이 적중되는 거 보면서 조금은 소름이 끼친다. 이게 뭔가 심슨은 미리미리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닌가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은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이든 사퇴 후에 지금 파멜라가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주가가 또 다시 올랐다. 그리고 빅테크는 실적 낙관론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멜라 해리슨으로 바뀌니까 지금 뭐 빅테크 주식들이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 보니까요. 지금 뭐 S&P 500이 아까 1.08%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1.58%, 특히나 엔비디아나 메타나 알파벳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랐고요. 유럽의 범유럽 스톡스 50이라고 해서 50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1.45%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나 프랑스의 지수도 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증시는 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아시아 증시는 또 하락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에는 단기적인 뭐 조정과 변화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냐 뭐 해리스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도 결국에는 미국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군가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파멜라 해리스로 바꾸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띄워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이 조금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려갖고 지금 국정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해리스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이런 지지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 이 민주당 쪽에 언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리스를 이제는 대권 후보로 다시 띄워주고 있다. 지금 뭐 대선도 뭐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해리스를 어떻게든 언론 플레이로 띄워줘야 됩니다. 워낙 인지도도 없었잖아요. 부통령일 때도 별로 인지도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대표였는데 이런 대표를 밀어줘야 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지율이 47% 이것도 저는 못 믿겠거든요. 근데 47%고 해리스가 45%랍니다. 이게 저는 못 믿겠는데 이렇게 뭐 2%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주는 거죠. 언론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어떻게든 그래도 대권 후보로 나서야 되니까 밀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도의 저는 지지율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많이 차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해리스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계 흑인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보단 젊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아마 밀어붙일 것 같은데 대선 토론을 하면 또 어떻게 얼마나 말 잘하는지 조금 의심이 된다. 해리스는 원래 말 못한다고 원래 유명하거든요. 근데 대선 토론에서 과연 트럼프랑 토론 대결을 하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누가 되든 결국에는 저라면은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이런 미래에도 뭐 어떤 분들은 미국이 계속 잘 나갈 것이다, 미국이 패권을 갖고 영원히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 지금 역사를 보면서 원래는 패권이 네덜란드에 갔다가 그다음에 영국으로 갔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패권이란 게 영원한 건 없다.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을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운영하고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제는 긴축으로 나가야 되고 미국의 이런 오지랖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대표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돼서 미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면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무 뭐 여러 군데에 다 이렇게 돈을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 다 이렇게 뭐 돈을 뿌리고 있지만, 그런 돈을 뿌리는 돈을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오래 잘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위해서 저는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전쟁만 하다 보면은 미국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지금 뭐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부채 지수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부채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부채 이런 상환 위기도 또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적절하게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대표인 트럼프가 됐으면은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그 대학 교수 있거든요. 이 교수랑 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이런 거 저는 조던 피터슨이나 아니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뭐 아들이 뭐 자살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성전환 조치에 대해 동의를 했었다. 이렇게 피터슨 박사 대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일론 머스크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파 바이러스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깨 부수겠다. 자기 아들의 이렇게 성 정체성을 뭐 이렇게 해서 불가역적으로 성 전환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좌파 바이러스를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뭐 원래는 뭐 머스크는 원래 민주당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바꾼 거 보면서 세계가 변화하면서 뭔가 이제 머스크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세계는 변하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하셔야 된다. 내가 한쪽에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골수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잘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변화가 이렇게 이뤄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뭐 이런 자기 뭐 좌파 바이러스를 깨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이제 세상에 변화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 이런 사회가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침없는 발언인데 또 이런 발언으로 또 후폭풍이 몰아닥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머스크가 소신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를 내년에 사용하겠다, 내부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부용이라고 하면 아마도 기가 텍사스나 아니면 테슬라 공장에서 아마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가 지금 이런 수리나 아니면은 조립 뭐 이런 데에 투입이 돼서 인력을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후년이나 아니면은 몇 년 지나서 이제 상용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지금 보면은 내일 새벽에 지금 주가 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실적 발표 전에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2분기 순이익은 아마 전망치를 가볍게 넘을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아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을 보자면은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 있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2분기에 지난 2분기에 61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243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는 지난해 2분기에 91센트와 249억 달러의 매출액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이게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 컨센서스가 중요하죠. 컨센서스가 더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가이던스나 이런 데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는 더 잘 나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래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저가형 전기차가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이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것인가, 이게 더 관건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브택시에 대해서 공개일이 언제로 미룰 것인가, 노브택시가 지금 8월 8일에서 공개일이 10월 달로 이렇게 연기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언제로 이제 노브택시가 나올 것인가 이거를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옵티머스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아마 언제부터 될 것인지 이것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마도 2년 뒤부터 뭐 판매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한번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것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하긴 하는데 또 일론 머스크는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2.06% 마이너스 됐는데요. 이걸 한번 보니까 이거 또 이제 이 영감이 또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비아디의 주식을 또 워렌 버핏이 또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지분율이 4%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비아디 주가는 잘 가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지분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뭐 지분 줄이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는 워렌 버핏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는 비아디 주가는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비아디가 갑자기 4.66% 급락을 했다. 물론 중국 증시가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웬만한 이런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이 좀 내려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아디가 유독 많이 떨어진 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워렌 버핏이 비아디를 왜 이렇게 팔았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워렌 버핏이 뭐 리밸런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식으로 다른 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을 더 매수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지분율이 있잖아요. 한 달 새에 7%에서 5%로 그러니까 5%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더 있죠. 지금 비아디의 지분을 왜 5% 미만으로 낮췄을까? 벅셔에서의 워렌 버핏이 왜 비아디 지분을 5% 이하로 낮췄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5% 이하부터는 아마도 이게 공시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 의무에 벗어났다. 그래서 추가 매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시 의무에 벗어나기 위해서 5% 미만으로 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단은 워렌 버핏은 이미 뭐 비아디 2008년부터 투자를 해서 많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은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찰리 먼거가 추천을 해서 많이 비아디를 2008년부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많이 이렇게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다. 뭐 지금의 뭐 EU나 EU의 관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도했다는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리고 전기차 이런 주식이 앞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겠지만 비아디도 그런 것 때문에 매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적당히 벌었으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또 다르게 또 더 많이 이렇게 저평가 받은 주식을 찾아서인지 뭐 이런 이유 때문인지 뭐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저는 걱정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뭐 주식이 뭐 빠진다고 하면은 더 저는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SNE 리서치 우리나라 SNE 리서치 배터리데이 2024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캐집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부터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타서 지금이 가장 조금 암흑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투자비도 축소가 되고 있고 중장기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것이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미 전기차 이제 캐중 구간에 놓여서 보급률은 많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이 벗어나면서 또다시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예상을 SNE 리서치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중 극복을 위해서는 배터리 원가 하락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전기차 접근성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전기차 모델 출시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 향상 보조금 정책 등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NE 리서치의 박 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윈윈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로 추정되는데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원가를 낮춰야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앞서 말한 비아디가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영향은 갖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망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시장 전망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쭉 보니까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1,407만 대를 기록하고 오는 2035년까지 연평균 15% 성장을 할 것으로 SNE 리서치는 관측을 했다. 그래서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친환경 탑재 배터리 수요 또한 연평균 17%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성장률이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이제 계속 연평균 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라.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나 아니면은 전기차 산업이 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온이 지금 중국의 시장을 뚫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리 자동차 아시죠? 지커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리 자동차가 서산 공장을 실사했다. 그래서 이 실사한 이유는 아마도 3원기 배터리죠. 3원기 배터리를 아마 지리 자동차 배터리 팩에 아마 공급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국 시장을 돌파를 해야 돼요. 특히나 중국의 배터리를 원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업체들. 여기에 이제 SK나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납품을 해야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국내 전기차 시장은 크게
크게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한국 이런 지금 경제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고, 앞으로는 저출산이나 아니면은 경제가 점점 축소되면서 전기차 판매량도 한국에서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면서 해외로 더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해외로 돌릴 때가 뭐 미국도 있겠지만 가까운 중국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리 자동차가 이제 부산에 또 들어올 거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중국에 이런 공급도 있겠지만 부산 공장에 SK온이 또 지리 자동차를 위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공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실사를 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사가 나왔는데요. 현대 기아가 이 주행 연장형 전기차라고 하죠. 주행거리 연장형 ER-EV, 이게 지금 우리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에 있는 리오토가 가장 잘 만드는 이 전기차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발 착수를 도입했다. 야, 이거 보면서 참 이제서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이렇게 LFP나 ER-EV 개발한다는 거면 이게 대세다. 결국은 이게 대세고 중국이 제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은 지금 올 초 연구 개발이죠. 남양 연구소에서 지금 핵심 인력 수백 명을 모아서 특별팀을 꾸렸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순수 전기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아닌 ER-EV라고 불리는 새로운 주행 연장형 전기차,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익스텐디드 레인지 일렉트릭 비에클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ER-EV, 이게 약자라고 하고 있는데,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종에 폭넓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ER-EV는 이미 중국에서 이거를 개발이 맞춰져 있고 리오토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주행 연장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를 조합해 달리고 주행 중에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솔린만으로 달리는 차보다 보통 연비가 30-40% 안팎의 효과를 낸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ER-EV가 뭐냐면은, ER-EV는 하이브리드처럼 배터리와 모터, 엔진이 다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순수 전기차처럼 충전된 배터리로 모터를 돌려서 200-300km를 달리지만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배터리가 거의 떨어졌을 때 엔진으로 지금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100에서 150km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배터리 용량이나 엔진 크기에 따라서 수백 킬로 늘어날 수 있고요. 이거를 더 혁신을 통해서 지금 어디죠? 지금 비아디가 뭐 2,500km 가는 차량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온 이유가 다 ER-EV 이 방식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중국 방식인데 이거를 현대 기아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벤츠는 지금 보면은 2027년, 28년까지 내연차 기술 유지를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는 중이고요. 지리 자동차는 지금 사우디 아람코에 1조 원을 투자 받아서 가솔린 엔진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스탈란티스는 중국 전기차 리프 모터스의 지분을 인수해 유럽에서 공동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요타는 지금 뭐 가솔린이나 아니면 수소 연료 그리고 하이브리드용 소형 엔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랑 지금 전기차 이런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전기차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도요타도 개발하고 있고, 혼다도 지금 중국이랑 OEM을 해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 자체는 아니지, 외주를 내줘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 정부는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이 자동차 등급 판매를 중단할 경우 이 칩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도 아마 미국 정부가 중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해결책을 찾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웨이나 이런 데서 자체 AI 추론 칩을 생산하지 않지만 지금 SMIC에서 칩을 제조하고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지금 SMIC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넓혀라.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더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비아디도 여기에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하웨이나 아니면은 뭐 블랙이나 아니면 호라이즌, 여기에서도 이제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가 나와야 된다, 차량용 반도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지금 상하이 자동차죠. 상하이 자동차가 유럽에 지금 EU에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조사를 또 해라, 청문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지금 자동차는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그러니까 상하이 자동차가 요청을 해서 청문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업체 지금 추가 관세에 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해서 다시 좀 재검토를 해줘라. 우리 너무 관세가 많다. 38.1%면 진짜 높은 관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 인하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위원회에 이런 거를 청문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지금 뭐 실사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관세를 낮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웨이는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상반기에 이 자동차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지난 2년 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웨이도 지금 뭐 지원 형태로 이렇게 아이토나 세레스나 이런 자동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들이 점점 많이 팔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하웨이의 하모니 OS가 중국에서는 최상급 OS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OS인데, 하웨이가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전기차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웨이가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또 미국에서 이렇게 뭐 견제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합작 형식으로 아마도 협력을 해서 하웨이는 전기차를 많이 만들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경트럭 친환경차 판매에는 총 34,700대 판매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8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트럭도 이제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는 친환경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리가 7,727대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동펑이나 유통,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1,185대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점유율은 여기서 3.42%로 12위권이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461대에 불과하므로 지금 T5DM이죠. 이 차량은 예상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리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의 경트럭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아디는 버스, 장거리 버스, 그 다음에 시멘트 혼합기, 그 다음에 소형 트럭, 중형 트럭, 엔지니어링 차량을 포함한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위 속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모든 상업용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는 아마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아디가 이런 악조건, 이런 엄청 사막이죠. 사막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다 이제 친환경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중장비 차량도 이제는 친환경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아디는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뭐 워렌 버핏이 팔았든 말든 저는 그냥 꾸준히 그냥 비아디 주식도 모아가고 있고 테슬라 주식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 방향이 저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TQQQ나 SX, 뭐 SCHD 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투자하면서 2차 전지로는 지금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이거를 꾸준히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비아디도 투자하고 있고 테슬라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